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장원익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국내 후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내 후판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란색 라인이 2021년 월별 수주량을 나타내고 파란색 라인이 올해 2022년 월별 수주량을 나타냅니다. 언뜻 봐도 올해 수주량이 작년보다 많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작년보다 올해 수주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했고 한국은 30.9%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나마 감소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수주량이 줄어든 이유는 기저효과, 즉 2021년 상반기에 수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의 봉쇄 조치 등과 같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수주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한국과 중국이 차지한 수주량은 전체의 84%였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의 수주 점유율이 88.4%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표는 국가들의 수주 잔량을 선종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세계 전체의 수주 잔량 중에서 컨테이너가 21%, 벌크선이 21%, 컨테이너가 26%, 벌크선이 21%, 가스선이 17%, 탱커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종들, 즉 대형 컨테이너나 가스선, 탱커가 전체 수주 잔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발주된 선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주 감소 폭이 적은 것입니다.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잔량 중에서 가스선과 대형 컨테이너의 비중이 71%를 차지하고 있고 벌크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대형 컨테이너와 벌크의 비중이 높고 일본의 경우 벌크선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선종별로 어떤 국가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가스선의 경우 여기서 가스선은 LNG선과 LPG선을 포함합니다. 가스선의 경우 LNG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9%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 탱커, 즉 VLCC 수주 잔량의 78%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트렌드가 대형화라는 점도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대형 컨테이너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수주 잔량을 GT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GT 기준으로 할 때는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반면에 금액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같은 탱커라고 해도 한국이 고부가 가치선, 즉 비싼 배를 많이 수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크루즈선과 같은 특수선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종들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가 수주 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특수선박 분야는 수주 잔량에서 한중일 외 다른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됩니다. 이 52%는 GT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기타 국가들이 특수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조금 넘습니다. 기타 국가에는 이탈리아와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주로 포함되는데요. 소위 이제 돈 되는 선박들은
이러한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따로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조선산업이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 선박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표는 이제 건조량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도 수주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작년 월별 건조량이고 파란색이 올해 월별 건조량인데요. 올해 건조량이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조라는 게 이제 수주한 물량을 건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수주가 부진했다는 점, 특히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주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올해 건조 감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건조 예정된 수주 잔량을 봐도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 건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조량이 감소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고 지금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이나 실직을 많이 했는데 이들 인력들이 다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이 되더라도 공급망 차질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선박 건조 현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조 인력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또는 이탈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건조량 감소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표는 과거 25년의 조선산업의 구조 변화를 수주 잔량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2000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2강 구조, 그 다음에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의 3파전,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크게 부상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조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이제 국내 후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국내 후판 시장을 살펴보면 규모 면에서 조금씩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수, 수출, 생산, 수입에 대한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내수는 연평균 5.2%, 수출은 1.5%, 생산은 2.3%, 수입은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조선산업이 장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후판에서 조선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생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수가 감소를 해도 생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이들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수출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유럽이나 북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한 덕분에 그나마 수출은 다른 것에 비해서 감소폭이 적었던 것이고 반면에 수입은 내수가 줄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입을 최소화하다 보니 생산이나 수출에 비해서 수입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의 후판 총수요, 즉 이제 내수와 수출을 합친 총수요는 연평균 4.4% 정도 감소를 했고 그중에서 조선용 수요는 6.5% 정도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조선용 수요의 감소가 전체 수요의 감소를 견인하게 되는데요. 2011년에는 60%에 육박했던 조선용 후판의 비중이 2017년에는 32%까지 하락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 수주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조선용 후판 수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4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최근의 후판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용 후판 수의 증가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호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명목 소비는 작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생산과 수출이 이게 늘긴 늘었는데 크게 늘지를 못하면서 늘어난 내수 충당을 위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후판 가격입니다. 국내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은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후판 가격은 2021년에 코로나 회복 기조에 따라서 2020년 대비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약세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밖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국내 가격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것은 원료 가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장표에서 원료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료 가격과 철강 가격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원료 가격이 철강 가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철강 가격이 원료 가격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인데요. 1분기에는 철강 가격이 원료 가격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초에 호주에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석탄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분기 말에는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러시아탄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탄 가격이 한때 톤당 670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수요와 관계없이 공급 측 원인으로 인해서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 원료의 공급이 점차 원활해졌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것 등으로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원료 가격이 최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철강 시황의 부진으로 국내에서는 후판 수요가 증가를 함에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판의 수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양 수출이 감소한 반면 EU나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상반기 대비 2.7% 감소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국내 내수 시장이 좋다 보니 수출보다는 내수 증가에 대응해서 국내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약 1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 증가가 이제 국내 수요 증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물량들이 또 국내에 우선 공급하게 되면은 수입 증가율은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워낙 많은 물량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수입은 작년 대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이제 국내 후판 총 수요는 이제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건조가 시작되면서
저손용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전체 수요 증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은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후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늘 그래왔지만 올해도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올 초에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초 했던 전망들을 대부분 수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블랙스완 같은 요인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전망을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